안녕하십니까. 자, 2022년 10월달입니다.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0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자, 기본적으로 월살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추살이라고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또 무기력한 그런 기분으로 인해 가지고 외로움을 좀 크게 느끼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그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고요. 또 고추살이다 보니까 시가 마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결혼이나 약혼식, 돌잔치 같은 좋은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는 통상 유리하지 못하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의 그 조하천이나 명퇴, 모함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또 불명예도 생기기 쉽고, 가정에서는 그 부부 갈등이나 별거등도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이 이 월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길에 달빛을 얻은 그런 격이라 가지고 뜻밖의 행재수도 생기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다,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기거나 또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상속이나 정여 같은 타에 의한 재물운도 생기는 그런 운도 될 수 있겠고, 또 포기한 돈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운세도 포함이 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10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7세, 67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세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승으로 묘지에 속하네요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답답하고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조금 수성의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여유와 좀 지혜가 필요하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 작용이 있어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좀 추구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공부나 기도, 수양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에 부침이 많아가지고 돈도 잘 모이지 않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19세, 79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승은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오히려 생활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12운승은 양지에 속합니다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나마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일 수도 있겠고, 금전적으로나 다수간의 행재수도 따르는 안정된 기운이지만은 부모, 형제나 친구,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좀 절실한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그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도 큰 시기지만은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운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노력하는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1세, 91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승은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, 승급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도 받고 또 금전적인 혜택도 좀 주어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
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그러한 기운이 지나치면은 주변이나 부부간에 갈등과 불화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운이 좋아가지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승급 같은 좋은 기회도 올 수 있겠고, 상사로부터 또 인정을 받는 그런 명예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43세, 103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세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승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높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를 수 있겠고,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면 좋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그 문서운이 바뀌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 취득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특히 그 모친의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55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새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승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고, 하는 일도 조금 위축되고 또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수성의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뜻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어려운 경우가 없는지 조금 돌아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10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. 자, 2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라 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그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같은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,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확장의 계획이 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4일 날입니다. 역마살의 충이고요.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역마살의 충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에 의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역마살이 충으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생기기 쉽고, 또 생활은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기 쉽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부부간에는 연인간 같은 이성간에는 그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수도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이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 날입니다. 6회살의 원진이고요. 17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6회살의 원진입니다.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합니다. 이렇게 원인살까지 함께 6회살 기운에서는 집안에서도 그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게 되겠고, 들어는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, 잔병치레로 인해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된 그런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원인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나 트러블, 마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7일 날입니다. 급살이 6형이고요.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31일도 역시 급살이 6형입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
자신이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겁살 기운에서는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, 집안에서도 그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뜻하지 않게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압류나 구속, 세무조사, 수술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 압박도 받게 되겠고,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당연히 그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는 어려운 시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고 좀 쉬고 싶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11일 날입니다. 연살의 방합이고요. 23일도 같은 연살의 방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또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, 또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는 그런 기분도 포함이 되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합니다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,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에서는 짝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겠고, 특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, 방송인, 아니면 그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그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업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10월 한 달 동안의 그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